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6.2의 C번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바로 그 뒷부분을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부분 동영상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다르게 MR 이퀄 MC 이퀄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가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하에서는 프라이스가 MR 이퀄 MC보다 크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 마크업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더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더 많이 생산을 하는 것이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하에서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최적인 것보다 더 적게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판매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이 그러면 경제 전반에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는 않겠구나라고 우선은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MR 이퀄 MC보다 높은 프라이스를 소비자들에게 지불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MR 이퀄 MC 보다는 높지만 프라이스보다는 willingness to pay가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하에서는 아예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데드웨인 로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독점적 경쟁 하에서는 각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했죠.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렇게 Product Variety Externality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더 많은 종류의 서비스, 재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시장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업의 이익을 깎아오게 되는, 낮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기존 기업을 생각을 하면 이와 같은 비즈니스 스틸링 엑스터널리티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부 효과, 그러니까 Product Variety Externality라는 외부 효과와 비즈니스 스틸링 엑스터널리티라는 두 가지 외부 효과, 이 중에 어떤 외부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시장에 기업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의 수가 너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의 전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웰페어, 어떤 웰빙을 살펴보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에 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두 가지 외부 효과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 identical product or services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어차피 똑같은 물건이나 서비스 주는 거를 뭐 더 선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
나타나는 외부 효과가 없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MR 이퀄 MC 이퀄 프라이스만큼을 소비자들한테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초과 이윤 얻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프로핏이 0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두 번째 엑스터널리티도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두 가지 중에 어떤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만약에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시장이라고 하면 기업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없어지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16.3번 부분에서는 한번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본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그 홍보의 수단으로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광고를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나라도 더 판매를 하려고 이와 같은 광고를 하는 유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광고비를 이제 기업의 매출 중에 얼마만큼을 쓰나 한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레베뉴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광고비로 지출을 하는 회사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크게 뭔가 차별화되지 않은 치약이나 어떤 폼 클렌징 아니면 생활 필수제 같은 거 있죠. 소금, 설탕 요런 것들. 요런 거 생산하는 소비재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광고를 많이는 하지 않더라. 그리고 산업에 쓰이는 제품들 있죠. 어떤 큰 기계 설비나 어떤 전산실에 들어가는 서버나 아니면 무슨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포크레인, 덤프트럭 이런 거 광고하는 거 잘 못 보셨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거는 개인보다는 기업한테 광고를 해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또 광고를 적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광고라는 거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막 쏟아 부어서 막 TV에, 라디오에, 신문에 아니면 인터넷에 모바일에 광고 엄청 해대는데 이거 정말 가치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거 가치 없고 그냥 보는 사람도 너무 귀찮고 시간 아깝고 이거 광고하는 기업들도 그냥 돈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광고가 그다지 소용이 없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한번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이 광고를 하는 거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어떤 음료를 광고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음료를 먹었을 때, 물론 그게 건강기능식품이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제품의 어떤 특성, 어떤 제품의 효능에 더 집중해서 광고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무슨 포카리 스웨트나 아니면 오로나민 C 같은 광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아니면 코카콜라 박보검이 광고하고 있는 이렇게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해안에서 마치 나도 코카콜라만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광고 자체라는 것이 그 제품의 어떤 효능이나 이거를 썼을 때 아니면 먹었을 때 어디가 좋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다. 그냥 사람들의 어떤 테이스트, 기호를 움직여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게 만드는 거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 어떤 정보 전달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이나 어떤 그런 거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광고 안 봤으면 사람들이 안 썼을 건데 광고 때문에 이거 사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광고를 하면
어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를 하면 그 제품을 조금 더 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 더 좋다, 아니면, 이게 더 차별화가 된 어떤 뭔가 더 좋은 특색 있는 제품이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일 때만큼의 어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비판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출된 소비자들, 고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번 본 광고에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금 더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한, 만약에 같은 어떤 뭔가 음료라고 하자. 근데 내가 광고에서 봤던 그 회사의 제품에 아무래도 다음에 또 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러한 광고에 등장했던,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뭔가 이제 계속 사게 된 그런 물건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MR 콜 MC보다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해서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광고는 나쁜 거다. 광고는 효과가 없다. 좋은 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광고는 그렇지 않다. 뭔가 효과가 있는 거다.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근거는 이제 광고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광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제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을 해준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광고가 도와준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광고를 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과, 효능, 그런 거를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막 비교하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촉진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두 번째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업이 어떤 시장에 진입을 하고 새로운 물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에도 광고 덕분에 더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인지도가 없는 기업이라고 아니면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본인들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라는 것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입장, 그리고 비판을 하는 입장 두 가지 각각에 대한 근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로 그렇다면 도대체 광고가 전체적인 어떤 경제에 미친 영향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는 이런 그 현상이 있어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미국은 주별로 어떤 법 체계나 규제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안경과 관련한 광고를 아예 법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한 주가 있는 반면 어떤 주에서는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그렇다면 안경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주와 허용한 주에 평균적인 안경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안경의 어떤 평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면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광고에 비판하는 쪽, 옹호하는 쪽을 다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광고가 요런 영향을 가져올지 아니면 요런 영향을 가져올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만약에 요렇게 소비자들이 어떤 광고를 접하고서 안경에 대한 광고를 접하고서 어떤 그 특정한 안경 회사의 제품에 더
선호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제품의 시장 지배력, 그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덜 경쟁적이 되겠고, 이제 가격을 뭐 조금 더 올리더라도 소비자들은 그거를 또 살 거기 때문에 인일래스틱해지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높은 가격을 기업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있겠고, 이제 그리고 광고의 어떤 반대쪽 효능의 입장에 있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요렇게 다 반대로 이렇게 나올 결과를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1972년에 리 벤 함이라는 경제학자가 그렇게 미국 주들에서 안경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주와 금지된 주를 비교를 해봤더니 광고가 금지된 주에서는 평균 가격이 요랬는데 광고를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도록 한 주에서는 평균 가격이 더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 경제학자는 광고는 이렇게 안경의 평균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고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광고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연구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 그러니까, 같은 용도로 쓰이는 물건이야. 근데,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다르다고 하자. 그래서 A라는 시리얼을 A 회사에서 만드는 시리얼이 하나가 있고, B 회사에서 만드는 시리얼이 있다고 하자. 근데 A 회사가 만드는 시리얼은 자기들이 봐도 이거 시리얼 맛도 별로고 영양 성분도 별로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안 찾을 거를 안다고 하자. 그리고 B라는 시리얼 회사는 자기들이 만드는 시리얼은 맛도 좋고 영양 성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거를 자기들도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두 회사 중에 똑같이 이제 두 회사가 다 시리얼을 판매를 하는 회사라서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광고비가 상당하게 나가겠죠. 그래서 뭐 연예인이나 뭐 그런 거를 고용을 해서 또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잘 안 팔릴 거를 아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광고비를 써서 광고를 하려고 할까? 아니면 안 할까요? 안 할 거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잘 팔릴 거를 예상하는 회사에서만 그만큼의 광고비를 써서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게 광고가 소비자들한테 시그널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 하네? 그러면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좋다는 거 아니야?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야? 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하는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거 품질이 괜찮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광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를 하냐 안 하냐 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냐 안 하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좋다라는 거에 시그널로 작용을 한다라는 설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광고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아는 것처럼 의약품 같은 거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제 어떤 특허 기간이 끝나면 막 복제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두통약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래서 요 A 제품은 복제약이야. 같은 효능, 같은 성분, 같은 효과를 가지는데 복제약이야. 그리고 B 제품은 뭔가 화이자나 아니면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진 제약회사에서
판매를 하던 제품이야.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그 브랜드 네임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그 제품이 뭔가 더 효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이제 그거를 더 많이 사기도 하죠. 이게 뭐 때문에? 이와 같은 브랜드 네임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도 그 브랜드 네임 이렇게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떤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여기 어떤 브랜드 네임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측에서는 이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속 사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 거, 아니면 이 서비스, 그냥 이름만 보면, 상표만 보면 어떤 건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 네임만으로도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옹호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충성도 높은 고객에게 브랜드 네임을 각인시키고 또 계속 그 어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향상시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회사 입장에서 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브랜드 네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연구자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게 사실 같은 건데 앞에서 우리가 바로 예를 들었던 복제약과 뭐 유명한 회사가 만든 의약품 근데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 성분에 똑같은 효능이야.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가격이 같거나 해야 되는데 이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게 더 비싸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어떤 성분이나 그런 거엔 차이가 없는데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차별화된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제 브랜드 네임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더 비싼 돈을 지불하도록 만든다는 점이 이거 브랜드 네임이라는 게 이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쪽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6.3 부분까지 해서 이번 16단원에서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뭐 여기 컨클루전 부분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은 일부는 모노폴리 시장에서의 특성을 띠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뒷부분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광고에 대해서도 아니면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도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1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배웠던 것들 완전 경쟁, 독점, 그리고 오늘까지 배웠던 독점적 경쟁에 대한 정리 테이블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 1번을 통해서 한번 뭔가 좀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을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